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으시죠? 예, 오늘은 절기로 고구랍니다. 고구. 고구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 그런가요? 아, 괜히 말했네. 24기 절기 정유서 고구라기요, 고구. 음, 안 들어보셨습니까? 괜히 말했네. 예, 그러면 그 고구 이제 취소하고 수업합시다. 자, 벌써 우리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 자, 3, 4월 과정 막바지 가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이잖아요. 자, 보자고요. 오늘 뭐 공부할 건가? 뭐야? 예. 왜 나한테는 잘 안 돼, 이게? 늘상. 늘상 나한테는 잘 안 되더라. 아, 이게 안 돼 있구나. 안 돼. 자, 됐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뭘 했으냐면, 그러면 투자 분석에서 하피 시한가치 계수라는 거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하피 시한가치 계수에서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긴계수 기억나실까요? 예. 자, 이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필 시한가치 계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절차가 뭘 배울 거냐면 우리 이제 이거 배울 겁니다. 현금 흐름 100%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현금 수지의 측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우리 가이노트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냐면요. 예, 53쪽. 그다음에 요약 정리집은 95쪽의 내용입니다. 현금 수지의 측정, 현금 흐름 측정 이렇게 되거든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발생한가 그거 보자는 소리요. 투자 분석이란 말 기억나나요? 투자 분석. 투자 분석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괜히 아침부터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해서. 자, 투자 분석이 무슨 뜻이냐면 이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겠다. 그게 투자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 투자 여부 결정하는데 어느 경우에 투자합니까?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돈 되면 투자한다고. 그럼 어느 경우에 돈 될까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면 그러면 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분명히 현금 수입이 있을 거고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다. 나가는 돈.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디가 더 크면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하겠습니다. 이걸 투자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투자 분석하려면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현금 수입과 지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금 수지 이렇게 불러요. 그럼 투자 분석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현금 수지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취득할 때는 현금 수입과 지출 중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지출만. 취득할 때는 수입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지출이 발생하는데 그 지출을 유출이다. 유출 또는 지출해도 상관없어요. 자, 내가 3년 동안 보유합니다. 보유할 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거죠. 운영한단 말은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임대 영업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업한다, 운영한다 똑같은 말이죠. 운영하고 영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에 따른 현금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이다. 그걸 영업 현금 수지인데 현금이란 말은 주로 생략합니다. 영업 수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영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을 소득이득이다.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자, 파입니다. 처분은 다른 말로 매각. 매각할 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다. 매각 현금 수지, 매각 수지, 처분 수지 이렇게. 팔면 나갔던 내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살 때 내 돈이 지분이 5억이 나갔다. 근데 이걸 팔면 내 돈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처분할 때 매각 수지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걸 지분복귀에 그래요. 지분복귀액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현금 수지를 추정할 겁니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수입과 지출이 보유 기간 동안에 현금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처분할 때 현금 수지, 현금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걸 지금부터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투자 분석한단 말은 현금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겠다.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보유할 때 운영을 통해서, 처분할 때 이렇게 현금 수익과 지출 발생한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서 시험 지문에 엄청 많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이 두 가지로 있다. OX, O. 부동산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다. O. 부동산 투자 분석할 때는, 투자 분석한다 말은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투자 분석할 때는 영업 현금 흐름과 처분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OX, O. 지금 제가 했던 말이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약간 똑같은 의미인데 약간 바꿔서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의미가 현금 수지 추정한다는 의미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럼 현금 수지를 추정해 볼 건데 이 부동산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랍니다. 그 부동산 가격과 똑같은 말이 뭘까요? 총투자액. 부동산 가격과 총투자액이 똑같은 말이다. 총투자액이 나오면 그러면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나오는데 부동산학은 남의 돈을 먼저 쏘줘라. 타인자본. 타인자본을 다른 말로 저당 투자액, 차입금이죠. 다른 말로 부채. 그다음에 이제 타인자본 나왔으니까 자기자본이 나와야 돼. 그럼 자기자본은 다른 말로 지분 투자액. 제가 이 부동산 보고 있는 거면 그럼 저를 지분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럼 은행은 저에게 5억을 빌려준답니다. 5억을.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인데 나는 5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은행에서 5억을 빌려서 투자한다. 그럼 내 지분은 얼마고? 5억이고 은행 돈은 얼마고? 5억이고. 그래서 이 지분 투자액이 자기 자본이고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할 때 회계학에서 내 돈을 자본이라고 그래. 자본이 5억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 자본이 똑같은 말. 타인 자본, 저당 투자액, 부채가 똑같은 말. 차입금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한다면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은 임대 단위수가 10개다. 방수가 10개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해 보는 거야. 그럼 투자한다면 내가 방 하나당 예상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몇 가지로 추정합니까? 두 가지로. 어떻게? 보유기간 동안의 영업현금 흐름, 처분 시 매각 현금 흐름 이렇게 추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추정해 보러 갑시다. 무엇부터? 영업현금 흐름부터.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다른 말로 영업현금 수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 영업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요? 영업하고 똑같은 말 운영. 그래서 영업수지를 운영수지다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영업경비 있네요. 영업경비 다른 말로 해보세요. 운영경비. 영업경비를 다른 말로 운영경비 이렇게 불러요. 실제 시험에서도 영업경비라고 안 나오고 운영경비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하고 영업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영업현금으로 추정할 건데 아까 방수가 몇 개였습니까? 10개. 임대 단위수가 10개고 방 하나당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연간 1,000만 원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억이 나와요. 요 1억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이 총 자리에 다른 말을 써도 되는데 이게 총하고 조하고 똑같아요. 가능 조소득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조소득이란 말은 거의 나오지 않고 가능 총소득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를 보면 가능 총소득이 아니라 가능 조소득이라고 나왔어요. 조소득. 그러니까 가능 조소득이라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가볼까요? 이렇게 돼요. 가능 총소득이란 임대 단위수의 단위당 예상 임대를 곱하여 산정한다. OX? O? 그렇게 출제합니다. 자, 가능 총소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재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잠재 총소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가능 총소득에서 시험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능 총소득이란 임대 단위수가 전부 다 임대되고 100% 임대료를 받는다면 가능한 총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OX? O. 100% 10개가 다 임대되고 그걸 전부 돈을 받는다면 가능한 총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됐죠? 이렇게. 자, 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요 가능 총소득을 반드시 임대 단위수 곱하기 단위당 예상 임대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 임대 단위수가 하지 않고 임대 면적. 임대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예상 임대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임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다. 그럼 1000제곱미터 곱하기 100만 원. 이렇게도 가능 총소득입니다. 그러면 임대 면적에 단위 면적당 임대료를 곱하여 가능 총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OX? O. 그렇게. 자, 가능 총소득 이제 끝났어요. 가능 총소득이 1억인데 분명히 공실이 발생할 거야. 그럼 방 하나가 공실이 발생했다. 그럼 1000만 원 못 받거든요. 그걸 뭐라 하냐면 공실 손실 상당액 이렇게도 불러요. 공실 손실 상당액.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고. 공실 손실 상당액. 자, 해석해 볼까요? 공실에 따른 손실액에 해당되는 거 이 말이에요. 공실에 따른 손실액에 해당되는 거 공실 손실 상당액 이렇게. 자, 그럼 하나가 공실 1000만 원 못 받는다. 불량부채는 임대는 듣는데 돈 띄워먹고 도망가는 것. 이걸 불량부채. 불량부채하고 똑같은 말 한번 해볼래요? 불량부채 똑같은 말? 그렇죠. 해수 불능채권,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공실 하나, 불량부채도 하나라 해봐요. 공실도 하나, 불량부채도 하나면 처음부터 하나가 공실, 9개가 임대됐는데 또 하나가 돈 띄워먹고 도망갔다 못 받는다. 그럼 뭐 얼마나 못 받아요? 2천만 원 못 받아요. 2천만 원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는 이 공실하고 불량부채를 5%라고 줘요. 5%. 5%. 가능 총소득이 5%. 왜 5%를 시험에 주냐면 실무적으로 이거 투자 분석할 때 이거 현금으로 할 때 공실하고 불량부채를 5% 하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5%를 줍니다. 이게. 자, 기타 수입은 임대료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을 기타 수입이라고 했어요. 기타 수입, 기타 소득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데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수입을 기타 수입이다, 기타 소득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타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럼 기타 수입에서 기억할 것은 기타 수입은 영업 수익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부동산 임대 영업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임대료 수입이 영업 수익이고 기타 수입은 영업 외 수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업 외 수익이다. 영업 외 수입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럼 기타 수입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2천만 원. 그래서 1억에서 2천 빼고 또 2천 더 했습니다. 그래서 또 1억이 나왔네. 이걸 유효총소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유효총소득 여기까지 하고 또 시험 문제 가볼까요?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부채와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OX, O 이렇게. 자, 이제 유효총소득에서 1억에서 그래서 영업한다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요. 이걸 영업경비, 다른 말로 운영경비. 이걸 빼주는 거야. 그럼 영업경비가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빼줬어요. 그래서 1억이 나왔답니다. 7천이 나왔답니다. 이 7천을 순영업소득이다 그래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뭐냐 그러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은 세 사람이 나눠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할당된다고 그래요. 할당, 배분된다고 한다고. 그럼 7천만 원이 어떻게 배분되냐면 아까 이 사례는 은행에서 돈을 5억을 빌려왔어요. 그럼 이제 은행목을 줘야 돼. 그 다음에 국가한테 세금 내야 돼요. 은행목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요. 원리금 상환액.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 빼주는 거라고. 이제 은행목 줬어요. 은행목을 주고 나면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근데 아직 국가에다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기 전에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불러요. 그럼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자,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 내가 영업했네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영업에 따른 소득,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내라고 그래요. 영업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게 4천만 원이죠? 이 4천만 원이 세후현금 수지입니다. 그럼 이 세후현금 수지를 시험에 출제할 때 이렇게 하죠. 세후현금 수지란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다음에 지분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최종 소득을 말한다. OX, O, O 이렇게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렇게. 자, 이걸 영업현금으로 이렇게 불러요. 운영현금으로 운용수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출제 유형은 7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암기할 거. 순서. 이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 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기밀 차감한 거다. 그거 알려면 순서 알아야 했잖아요. 자, 두 번째 크기 비교. 크기 비교의 쟁점은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과 같을 수 있냐? 이렇게
순용업소 들어가고 세전연금수지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같을 수 있냐 없냐?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크기 비교는 쟁점이 동일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순용업소 들어가고 세전연금수지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같을 수 있다. 같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크다? 순용업소들이 더 크다. 순용업소들이. 그러니까 이 순용업소와 세전연금수 두 개 비교해라. 그럼 일반적으로 위에 게 더 커요. 위에 게? 그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세전현금수지하고 세후현금수지가 일반적으로 세전현금수지가 더 커요. 왜? 세금을 낼 거니까. 그런데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유효청수도하고 가능청수도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디가 클까요? 가능청수득이 더 커요. 근데 유효청수득이 더 클 수 있을까 없을까? 유효청수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유효청수득이. 자, 여기 순용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는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전현금수익가 더 클 수는 없어요. 근데 유효청수도가 가능청수도에서는 유효청수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가능청수도가 얼마 있습니까? 1억이었어요. 공실료 불량분자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수입이 3천이래 이렇게. 기타 수입이 3천. 그럼 기타 수입이 3천이면 유효청수도가 얼마요? 1억 1천이죠. 그래서 유효청수도가 가능청수도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갈 건데요. 요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 있잖아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하고 세후현금 수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디가 커요? 세전현금 수지가 더 커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세전현금 수지 승수하고 세후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가 세후현금 수지가 더 커요. 이렇게. 근데 뒤에 승수가 나오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보다 뭐가 더 크다? 세후현금 수지 승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따 증명을 제가 해보이겠지만 여기서는 크기 비교할 때, 이 크기 비교할 때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다가 쟁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세전현금 수지가 더 크죠. 근데 뒤에 승수가 붙어 나오면 부등호가 방향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 승수보다 세후현금 수지 승수가 더 크게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증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논리는 어디에 적용되냐면 일반적으로 총소득하고 순소득 중에서 어디가 더 클까요? 총소득이 더 커요. 총소득이. 이 총소득은 유효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가능총소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효총수들에게 봐요. 유효총수득하고 순용업소득 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디가 클까? 유효총수득이 더 크죠. 영업경비 있을 거니까. 근데 뒤에 승수가 붙어 나와요. 총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가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그럼 어디가 클까? 요 순소득 승수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 얘도 덩달아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승수가 붙어 나오면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필요한 항목. 필요한 항목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려사항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일까 이게? 자, 이런 거잖아요. 유효총수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야. 그럼 유효총수득이 만약에 이게 유효총수득 1억이었다. 그럼 요 1억을 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영업경비는 필요 없어요. 영업경비는 1억이라고 산정됐잖아요. 그럼 영업경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유효총수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것은 기타 수입 필요합니다. 공실률도 필요합니다. 불량부채도 필요합니다. 단위당 예상 임대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효총수득을 산정할 때 산정 시 필요한 항목,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필요한 항목이라고 해도 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도 되고 고려사항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럼 유효총수득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효총수득보다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도 유효총수보다 위쪽에 있는 항목들 예를 들어서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공실률, 불량부채,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영업 외수입. 그럼 영업 외수입은 예상 임대료는 공실률은 불량부채는 유효총수득 산정 시 고려사항이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필요한 항목이다. OX, O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내용입니다. 기타 수입은 유효총수득 산정의 고려사항이지만 영향을 미치지만 영업경비는 유효총수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 O 이렇게. 자, 그럼
그럼 같은 논리가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용업소득 산정 시 여기 순용업소득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업경비, 기타 수입 쭉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그럼 유효총수 산정 시 고려사항과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은 영업경비만 차이가 있는 거죠. 영업경비만. 그 부채 서비스액은 순용업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대출이자율은 순용업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대출이자율은 부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저당 비율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비율은 대부 비율은 순용업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저당 비율은 부채 서비스에 대출이자율도 부채 서비스와 관련돼 있으니까.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 네 번째는 소득과 수지예요. 소득과 수지. 네 번째는 소득과 수지.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이라고 했고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돼요?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액 이렇게 기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소득, 총투자액, 가능총수득, 유효총수득, 순용업소득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소득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이다? 총투자액이다. 수지가 나오면 무슨 투자액이다? 지분투자액이다.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이거는 승수하고 연결되자. 승수. 요 승수. 봐요. 우리 좀 이따 승수 배울 거든. 승수. 여기 승수. 요 승수. 요 승수에서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소득이 나오면 여기 무슨 투자해? 총투자해. 수지가 나오면 무슨 투자해? 지분투자해. 여기하고 연결된다 했잖아. 여기하고. 그래서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과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수지,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가 나오면 뭐가 관련돼 있다? 지분투자액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하시라겠잖아요. 이렇게. 자, 그 뜻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다시 봐봐요. 여기 순용업소득은 은행 돈하고 내 돈하고 같이 번 거라고. 같이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은행목을 줘버려. 부채 서비스에. 은행목을 줘버리면 그건 내 돈만 남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는 은행 돈을 줘버렸으니까 지분투자액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자, 그게 네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광고 선전비, 그다음에 여기 뭐 전기세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이 정도가 쟁점. 이렇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할 거. 영업경비가 아니다. 영업경비다. 근데 저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불포함되는 거 이거 7글자 외우자기 있어요. 공실 및 불량부채. 근데 공실 및 불량부채를 이렇게 두 개 나누면 공실 손실 상당액, 불량부채는 해수 불능채권,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그럼 전부 다 지금 말한 게 영업경비 아닌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로 나오든 원리금 상환액 나오든 전부 다 영업경비 아니다. 그 부채 서비스액을 두 개로 나눠보세요. 부채 서비스 두 개로 원금 상환액, 이자 비용. 원금 상환액이든 이자 비용이든 영업경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실 및 불량부채는 공실 및 불량부채라고 나올 수도 있고 공실 손실 상당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수 불능채권이 나올 수도 있고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나올 수 있고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 나올 수도 있고 원금 상환액이 나올 수도 있고 이자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전부 다 영업경비 아니다. 소득세,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소유자 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은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론적으로 물어보면 요 위에 것들만 요 밑에는 소유자 급여하고 개인적인 업무비는 계산 문제에서 계산 문제 줬지 소유자 급여와 개인적인 업무비가 영업경비냐 아니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다. 그다음에 요 취득세, 법인세 이렇게 나오는데 취득세, 법인세 이들도 영업경비가 아닌데 이거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영업경비다. 요 두 개만 영업경비다. 나머지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니까. 자, 여섯 번째가 영업소득세입니다.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세는 계산 문제하고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그러니까 영업소득세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흐름에서 계산 문제 물어보죠. 순영업소득을 계산해봐라. 세전현금수를 계산해봐라. 세후현금수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계산 문제.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영업소득세 말면 돼. 영업소득세만. 그럼 영업소득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체 충당금, 원금 상환액은 과세 대상. 이거는 중요성이 없어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과세 대상. 세금 내지 않는다. 그다음에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여기 두 번.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는 이론적으로는 딱 두 번 나왔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세금 내는가 내지 않는가? 내지 않는다.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을 알아야 하는가 몰라야 되는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자, 이외에 대체 충당금하고 원금 상환액은 세금을 내는데 이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딱 그게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물어봤죠. 영업소득세 계산 5번 물어봤습니다. 5번. 네,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5번이 나왔냐면, 영업소득세를 왜 5번 계산 문제 나왔냐면, 이걸 5번 물어봤거든요. 자료를 주면서 세후 현금 수지를 5번 물어봤어요. 계산 문제로. 그럼 세후 현금 수지 계산 문제 5번 물어봤는데 5번 다 영업소득세를 안 줬습니다. 그럼 세후 현금 수지 계산 문제 풀 때 영업소득세를 안 줬으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5번 나온 거예요. 5번. 세후 현금 수지 계산 문제 5번 나왔으니까 5번 다 영업소득세를 안 줬잖아요.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5번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영업소득세를 보러 갑시다. 영업소득세가 끝나면 여기 현금으로는 다 끝날 거니까. 자, 영업소득세 봅시다. 자, 영업소득세는 내가 돈 벌었습니다. 그럼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 이 순영업소득부터 출발을 해요.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이라고 있는데 이 대체 충당금이 있으면 얘는 더해주는 겁니다. 5번 모두 다 대체 충당금은 우리 시험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체 충당금이 뭐냐? 대체가 무슨 소리야? 바꾼다는 소리야. 충당금은 여러분들 아파트 사신 분들은 충당금 많이 봤을 건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아파트 관리 비용 명세서가 나오면 밑에 보면 조그만 무슨 충당금이 썼다고요. 그 충당금의 뜻이 나중에 쓰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은 거야.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러면 자, 제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아까 방 몇 개 있어요? 10개. 그 방마다 트럼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방 하나당 약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들어가 있다고. 방 하나당. 그 만약 가전제품이 1000만 원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 1000만 원 들어갔으면 방 10개의 가전제품이 1억이 들어간 거예요. 1억이. 그럼 1억이 들어갔는데 이 가전제품이 수명이 10년이다. 그럼 10년 만에 바꿔야 돼, 하나씩. 그럼 10년 만에 바꾸면 10년마다 1억씩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임대료를 받으면 일부를 떼내. 일부를 떼내서 충당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놔. 그럼 내가 301호에서 만약에 301호에서 임대료를 1000만 원 받았다.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따로 뗀다고 이렇게. 그래서 떼어놓는다고. 그럼 요 100만 원은 벌었습니까? 안 벌었습니까? 벌었지. 내가 301호에서 1000만 원 임대료 받았죠. 그 중에서 100만 원을 따로 뗀다니까. 따로 떼서 충당금이라고 만들어 놓는다고. 요거 번 거야, 안 번 거야? 예? 안 번 거라고요? 아니, 301호에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 301호에서 1000만 원 내가 임대료 받았어. 그 중에서 100만 원을 옆에다 빼놨다 뭐 이렇게. 100만 원 빼놨다고요. 자, 여러분이 돈을 벌었어.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다른 데 떼놨다고. 그 100만 원 본 거야, 안 본 거요? 본 거요. 본 거. 그러니까 본 거니까 알았어요. 본 거 알았어요. 본 거란 말이에요. 요 100만 원 벌었는데 근데 따로 떼놨죠. 그럼 그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래서 대체 충당금이 있다면 이거 더하란 소리야. 이 대체 충당금은 트럼 세탁기 같은 거 바꿔주기 위해서 그 10년에 한 번씩 바꿔주면 10년에 1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그거 번 거야. 그게 있다면 더해주라는 소리야. 그게 있다면. 근데 우리 시험은 한 번도 이거 언급하지 않았지. 그러면 대체 충당금은 세금을 내라는 소리야. 그래서 더해준다는 소리야. 세금 낼 때. 자,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습니다. 그럼 이자 비용 있죠? 이 이자 비용은 세금 내지 않아요. 이자 비용은 내가 돈 벌어서 은행에다 이자를 갚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세금 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임대사업을 하면 부동산이 감가돼, 감가. 그래서 감가상각비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 있으면 그것은 더해주고 이자 비용을 빼고 감가상각비 빼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줘요. 영업소득세율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영업소득세가 계산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 하실 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순대이감이라고. 순대이감. 계산 문제 영업소득세 계산을 하면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 더하고 이자 비용 빼고 감가상각 뺀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한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한다. 선생님 나는 계산 문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안 하면 요거 두 개 기회가 돼.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해 주는 거야. 비용.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해 줘. 그럼 국가에서 비용 처리해 주면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 비용 처리하면 과세 대상입니까? 비과세입니까? 비과세. 비과세 대상 세금 내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세금 내지 않으니까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몰라도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를 물어봐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요.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소득세 관련해서 계산 문제 하지 않을 분들은 두 가지 알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세금 내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안 내려면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계산 문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순대이감까지 하는 거고. 되셨죠? 이렇게. 네. 자, 이거 다 있는 내용인데 굳이 따라 쓸 필요 있을까요? 다 있는데 열심히 쓰신 분도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쓰고 나서 책을 봤더니 다 있어. 그럼 혼자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그만 하는 겁니다. 강의 노트는 무슨 절세 효과까지 나왔어요. 자, 그런 거 아니면 필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영업현금분이 끝났습니다. 그럼 영업현금분이 끝나고 났으면 이제 샀다가 팔면 매각수지, 처분수지, 지분복귀액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분복귀액은 상대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하지 않습니다. 뭐가 자주 출제되고? 영업현금으로. 영업현금으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근데 매각수지는 잘 안 나와. 최근에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그 매각수지는 샀다가 팔아. 샀다가 팔면 매도 가격이 나와. 매도 가격. 자, 매도 가격에서 매도할 때 경비 들어가. 매도 경비. 매도 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 그럼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고 나면 순수한 매도 가격, 순 매도 가격이 나오죠. 순 매도 가격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온 게 있었죠. 아까 5억. 5억 중에서 2억을 갚고 3억을 못 갚았어. 그 3억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해요. 미상환 저당 잔금. 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이제 은행에서 갚아야 돼. 잔금. 요 순매도 가격도 세 사람이 나눠 갖는 거야. 아까 순영업소득 몇 사람이 나눠 갔어요? 세 사람. 순매도 가격도 세 사람이 나눠 갖는 거야. 은행, 그다음에 국가, 나.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줬잖아. 얼마를? 5억을. 5억 빌려줬는데 2억 갚고 내가 3억을 못 갚았다. 그게 미상환 저당 잔금이야. 그럼 내가 부동산을 팔았으면 그거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 빼주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세전 매각 수지라고 그래. 처분 수지. 네, 세전 매각 수지가 이제 팔았으니까 내 돈이 들어오는 거라. 이거 지분이 복귀한다고 그래. 은행목을 줘버렸으니까 내 돈이 들어온 거죠. 지분이 들어온다. 지분이 복귀한다. 내 지분이 아까 얼마 나가서 살 때? 5억. 지분자 5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전 매각 수지를 세전 지분 복귀에 이렇게 불러요. 복귀에. 그럼 이제 세전 지분 복귀에서 이제 국가가 너 사서 양도 차익이 냈네. 그럼 양도 소득세 내라 그런다고. 근데 이걸 부동산에서 자본이득세라고 해요. 자본이득세를 빼줘요.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세후 매각 수지 그래요. 세후 매각 수지. 세후 매각 수지는 세후 지분 복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매각 현금 흐름 지분 복귀 과정인데 얘도 순3기 시험에 나오면 순3기 그다음에 크기 비교 순매도 가격과 세전 매각 수지가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을 수가 있다. 은행에서 돈 안 빌려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 없을 거니까. 그다음에 세전 매각 수지와 세후 매각 수지가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양도 차익이 없으면 자본이득세가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뭐하고 똑같다? 영업 현금흐름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세전 매각 수지, 세전 지분 복귀액 산정 시 필요한 항목, 고려사항
그것은 세전 매각 수지 위에 있는 것들이다. 그럼 미상한 저당 잔금은 매도 경비는 세전 지분 복귀 산정 시 고려 사항이다 아니다? 고려 사항이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요 매각 현금 수지, 매각 수지, 지분 복귀 계산 과정을 순서를 암기하고 시험 패턴은 뭐하고 똑같다. 영업 현금은 뭐 나오고 똑같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추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미상한 저당 잔금이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미상한 저당 잔금이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시라고. 나는 돈을 안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미상한 저당 잔금이 없어요. 미상한 저당 잔금 나오면 하고 싶은 말. 그렇죠? 너무나 막연하죠? 요 잔자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잔자 나오면? 잔자 나오면, 짠자 나오면, 짠짜라잔. 이게 잔자 나오면 연금의 현가기수라고 했잖아. 연금 현가기수. 안 배웠습니까? 근데 일부러 대답 안 해주는 거예요? 잔자 나오면 연금의 현가기수다. 잔자 나오면 연금 현가기수다. 미상한 저당 잔금, 잔금 비율 구하라. 그러면 연금의 현가기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괜히 이런 말해서 여러분 불편하게 한 것 같아요. 자, 쓸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또 쓰려고 그래요? 선생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좋아. 그러면 강의노트 52쪽 밑에서 두 번째. 찾지를 못하니까. 별표는 엄청 해놨어. 별표는 엄청 해놨는데 어디가 어딘지 뭘 찾지를 못하니까. 52쪽 밑에서 두 번째. 잔금 비율 미상한 잔금 잔자에다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그래서 잔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기수를 이용한다. 잔자 나오면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기수를 이용한다. 괜찮아요? 괜찮았습니다. 뭐 이거 안 나오면 되지 뭐 몰라도 시험에 안 나오면 되니까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이 추정이 끝났어요.